안녕하세요. 최종령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 오늘은 지금 뒤에 내용도 적혀 있다시피 ETF에 관련된 내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ETF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시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다양한 ETF들이 출시되면서 어떤 ETF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간에는 옆에 NH투자증권의 대표 ETF 강사이신 하재석 연구원님을 모시고 어떤 ETF, 국내 그리고 해외 쪽 ETF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ETF 관련돼서 분석을 하고 있는 하재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ETF를 조금 찾아보니까 국내에 상장된 ETF만 해도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매달 ETF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이제 국내 ETF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해외 쪽, 특히나 미국 쪽 ETF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어떤 그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지난주였죠. 갑자기 그 국내에서 연금, 퇴직연금, IRP 그리고 중경 ISA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좀 불거진 가운데에서 뉴스들을 보니까 이게 작년까지 많이 투자를 하시던 배당 관련된 ETF들에 대한 이제 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ETF 투자를 어느 쪽으로 이제 좀 눈을 좀 돌려봐야 될지, 오늘 한번 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자료를 제가 하나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리서치 제가 이제 발간하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저희 NH투자증권 홈페이지나 저희 이제 그 앱에서 보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추천 ETF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매달 이렇게 그 월간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매월 바뀌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개 정도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 이 시장 전망하고 ETF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이나 ISA 계좌나 이런 쪽에서 미국 주식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배당 ETF랑 S&P 500 나스닥 ETF를 많이 하시는데, 요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는 여전히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 세금 이슈는 이게 아직까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가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뉴스 플로우를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전후 관계를 보면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국 S&P 500 국내 상장된 ETF를 투자를 하게 되면 운용사에서 배당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일단은 조세 협약 때문에 맺어진 그 배당세율을 떼고 한국에 배당이 들어와요. 일단 떼고 들어오는데 그 떼진 만큼을 국가에서 보조금을 이제 보조를 해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세금이 안 뗀 것 내용으로 이제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나서 나중에 이제 연금소득세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다시 과세가 되는 그런 체계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일단은 떼고 들어와서 뗀 채로 이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금소득세나 이렇게 과세가 될 때는 이미 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기록을 해놨다가 그 부분 뗀 부분은 이제 제하고 과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이제 불리해진 건 맞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복리 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중과세 이런 건 아니고, 이중과세가 될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도 안 떼고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떼던 거를 미리 조금 떼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좀 덜 떼게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배당 투자를 이것 때문에 안 하실 것까지는 아니다. 약간 이제 불리해진 건 맞지만 일부 복리 효과가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이 이슈 때문에 굳이 미국 배당주 투자를 안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진 않고. 1% 네, 맞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관계가 없고, 여기 이제 장표 보시는 미국 배당주 ETF 있잖아요. 제가 네네. 이렇게 좀 추천해놨는데, 이제 국내 상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종목이 네. 가장 규모가 큰데 이제 2조 넘죠. 네. 요거 같은 경우가 한 3% 한 초중반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이제 이 이슈 때문에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뭐 약간 이제 있죠. 약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배당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안 좋아지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약간 이제 복리 효과가 살짝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미국 배당 ETF 투자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ETF를 제가 일단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 주식의 미국 배당 ETF하고 여기 이제 금융 섹터 같은 거 좋게 보고,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방산, 원전, 중국 이런 쪽으로 일단 저희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주식 쪽에서 뭐 방산,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인프라 이런 쪽은 국내 주식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상승력이 지금 좋게 맞아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채권 투자나 리츠 투자들도 이제 좀 적어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오면서 금리 이제 동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그 채권이랑 리츠도 뭐 투자해 볼 만할까요?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애초에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연준이라는 어떤 중앙은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다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금리를 내려라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좀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금리, 미국 채권 금리를 조절하겠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는 미국채 금리 올해 뭐 그냥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4.4, 4.5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 상황에서 뭐 4% 한 초중반 정도 그냥 계속 간다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채권은 그런 거죠. 채권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빠졌을 때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금리 자체가 이제 미국채 금리는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여전히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츠는 이제 원래 금리가 오르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금리가 올해는 그냥 박스권 정도 흐름으로 제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리츠도 뭐 배당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실 만한데 여기는 이제 미국 상장 ETF니까 제가 미국 리츠를 여기다가 적어놨고. 국내 상장 ETF는 사실 한국 리츠를 정해놨어요, 제가. 근데 지금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한국 리츠가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기 왼쪽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 리츠 가격이 22년도 이후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22년도에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한번 쫙 빠졌고 이때는 이제 미국 리츠도 같이 빠졌어요. 그리고 좀 오르다가 작년 또 4분기쯤에 좀 한번 빠졌어요. 근데 이때는 왜 빠졌냐면 국내 리츠가 그 증자라든지 이런 자금 조달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10월쯤에.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리츠가 증자하고 이런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자를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우량 물건을 또 다시 사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조달 비용 이상의 배당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물량 부담이 있어서 가격이 빠졌는데 지금 사실 한국 리츠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의미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대략 한 6%대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한국 리츠 투자 포인트는 특히 이제 금리는 한국 금리는 오르긴 좀 어려워요. 한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리츠는 가격이 이미 많이 빠져 있어서 6%대 배당 수익률과 가격은 뭐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꽤 안정적인 6%대 수익률을 보실 수 있다. 근데 요거는 또
이번에 뭐 해외 투자도 아니니까 네. 이번에 배당 이슈에서도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죠. 관점으로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네. 추천 종목을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네. 여기에서 또 그 미국 주식이 네네네. 아니라 중국 주식도 넣어주셨어요. 맞아요. 네. 네. 뭐 중국을 그러면 좀 좋게 보고 계신 네. 건가요?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네. 저희 NH투자증권 리서치는 매년 11월에 네. 다음해 전망 자료를 발간을 해요. 네. 그러니까 24년 11월에 네. 25년 전망을 발간했는데 네. 그때 상반기에 저희가 중국 주식을 좋게 본다고 자료에 썼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투자자분들이 조금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중국 주식 되겠냐? 네네. 되겠냐? 뭐 지금 트럼프 됐는데 중국 때리면은 안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관심이 조금 생기는데 중국 주식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왼쪽 테이블이 뭐 숫자를 제가 적어놨는데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 정부가 21년, 22년, 23년에는 그렇게까지 부양을 안 했었어요, 경기를. 근데 올해는 부양을 좀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25년에는 좀 부양을 하는 이제 스탠스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부양책을 써서 경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희 쪽의 생각이에요. 경기 회복되기 좀 어렵다. 근데 주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중국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켰을 때는 뭐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막 그 돈 투입해서 뭐 건물 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많이 했거든요. 부동산 경기 살리고. 근데 이번에 사실은 최근에 계속 보면은 부동산 경기 쪽으로 집중을 하기보다는 금리를 내려주고 아니면 이제 보조금을 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구안신이라고 하는데 가전제품 새 걸로 바꾸면 보조금 주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하다. 근데 주가는 왜 될 것 같다고 보냐면 첫 번째는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상당수가 최근에 작년 한 4분기부터 중국의 이제 보험사라든지 이제 이런 쪽 기관들 대상으로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사실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는 중국을 때리는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1기 때, 집권 1기 때는 어떻게 흘러갔냐면 18년부터 처음에 특정 품목 관세를 10% 때렸다가 조금 지나고 또 다른 품목 때리고 좀 지나고 관세율을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받고 중국 대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19년까지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생각에는 일단 생각보다는 중국을 추가로 때리는 게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은데 그때처럼 치고 때리고 올리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 가면서 조금 이제 그 협상하면서 맞춰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 이 성장주 쪽이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어요. AI하고 로봇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TF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주라고 하면은 이제 테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K-웹이라는 미국 상장 ETF가 있어요. K-웹. 요게 이제 보시면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이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홍콩의 빅테크 기업들. 요런 거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도 알리바바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국 DRE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에는 여기 보시면은 요 항생테크라고 있어요. 항생테크. 요거를 투자를 하시면 알리바바, 뭐 메이투안, 샤오미, 바이두 요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그 반도체 이런 것들도 꽤 저희가 이제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좀 날 것 같고 다만 미국 주식이랑 중국 주식은 조금 접근법을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미국 주식은 약간 장기 우상향 컨셉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잖아요. 근데 중국 주식은 항상 보면은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단기에 빠질 때 또 확 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투자를 하셔서 좀 단기에 수익이 많이 나시면 털고 나오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컨셉으로 해서 네. 장기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항생테크하고 이제 미국에 뭐 상장된 KF 같은 이런 테크 ETF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연락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입니다. 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죠. 뭐 돌반지 60만 원 넘는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내용을 봤더니 이제 골드바를 팔지 말라는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금에 대해서 지금 예측은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그 ETF로 금을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그 금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올해 전망 자료 냈을 때 금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저희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랐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약간 가격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지금은. 근데 여전히 금을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금 가격이 원래 오르는 시기가 달러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혹은 이제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그 인플레이션 물가 방어 측면으로 일단은 많이 각광을 받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사실 작년에도 달러 강했거든요. 달러 강했는데 금이 되게 셌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는 그 22년도에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 확 올렸다가 이제 작년에는 사실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표현을 그게 안정화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측면에서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왜 올랐냐?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글로벌 중앙은행들 있잖아요. 중앙은행들이 그 자기네들 전략자산이라고 해서 뭐 미국채라든지 금 이런 걸 보유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서 금을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미국채는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금이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정학적인 역학관계가 단기적으로 바뀌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된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시 미국 채권을 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특히 이제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는 꾸준히 좀 이어질 것 같다. 이제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금이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안전자산으로 지금 분류가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인데 원래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통 얘기하는 게 미국 채권이 많이 얘기가 하고 그다음 금이에요. 근데 미국 채권은 지금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2년부터 해가지고 주식 빠질 때 미국 채권 가격 같이 빠져요. 그게 아마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은 금입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때릴 때마다 금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나 뭐 다른 어떤 위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 안전자산 관점으로 금을 접근하는 거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금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ETF는 여기 보시면은 에이스 KRX 금현물 요게 이제 국내 상장된 현물 ETF 요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대표적이고 뭐 세금 측면에서도 사실은 미국 상장보다는 요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요게 좀 나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그 금을 이렇게 그 뭐 아프리카나 캐나다나 이런데 광산에서 금 이렇게 캐가지고 금 이제 골드바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금 채굴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 주가가 원래 보통 금 가격이랑 같이 가는데 23년, 22년은 그렇게 못 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금 채굴하는 회사들도 다 사람 쓰고 장비 써서 하는데 인건비 올리고 코스트가 올라가지고 적자가 났어요. 22년, 23년에. 그래가지고 주가가 금은 오르는데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작년 24년부터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코스트가 떨어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얘네들 주가도 오를 것 같아서 금 생산기업 주식 투자하는 ETF를 괜찮게 보는데 그게 이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미국 상장 GDX라는 ETF가 하나 있고요. GDX. 잠시만요. 차트 한번 쳐보시겠어요? GDX요. 요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 밑에 그 밑에. 요거요? 그거는 호주고. 요건가요? 그 미국 상장이니까 USD인데 GDX인데 베넥 요거 맞아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이제 막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GDX라는 게 일단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상장된 ETF도 있어요. 하나로
하나로. 예, 영어로 주셔야 됩니다. 하나로. HA, 예, 하나로. 네. 글로벌. 이것도 영어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한 칸 띄시고 글로벌 한글로 금채굴기업. 요거요. 네. 요거요. 네. 요게 이제 이것도 국내 많이 상장 올랐네요. ETF. 예. 그래서 요걸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 금 채굴기업 주가가 아직 금만큼 못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해외 주식을 네.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 달러잖아요. 네, 지금 달러 그렇죠. 가격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국내 기업으로도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쭉 그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 짧게 한 두세 줄로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 작년에 사실 이제 뭐 제가 말씀 많이 안 들었는데 뭐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좋았거든요. 23년, 24년. 근데 올해는 사실 이제 저희는 빅테크가 작년, 재작년만큼 주가가 올라가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른 쪽 섹터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 배당주 얘기 드렸고 미국 주식은 이제 배당주 쪽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전력 인프라 요거는 계속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국내 상장 ETF 괜찮은데 전력 인프라가 이 사실은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늘어나기도 하고 전력이 계속 부족하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데 이게 단기적인 사이클은 아니라고 보여서 전력 인프라도 미국 주식 중에 괜찮은 섹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책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게 방산이거든요. 그렇죠. 방위산업이죠. 글로벌 방위산업 ETF. 요쪽 괜찮게 보고 그다음에 원전. 요것도 이제 전력 관련된 건데 전력 밸류체인 중에 이제 발전 쪽에서 원전 관련된 쪽만 투자하는 요거 이제 사실 괜찮게 보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차이나 테크 쪽 좋게 보고 있고 안정적인 배당은 한국 리츠 그리고 안전자산 금 요렇게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해외 쪽도 좋고 국내 쪽도 좋지만 지금 봤을 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더 그 맞는 상품을 하시면 되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어차피 투자 자산은 다 똑같은 거고 국내 상장된 원화로 거래할 거냐 미국 상장 달러로 거래할 거냐의 차이인데 이거는 뭐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 쓰시는 분들은 국내 상장 쓰시는 게 훨씬 세금 측면에서 이득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게 분리과세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하실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 계좌의 어떤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거나 본인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어떤 그 분야는 똑같아요. 방향성.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그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 안내드렸던 자료는 뭐 항상 저희가 그 더보기란에 올려드리는데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저희 주제는 2차 전지 관련된 주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